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그냥 그렇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요. 외국인은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을 매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하락하는 종목군들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는 중소형주들이 나름대로 좀 강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대형 섹터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수가 전고점 자리대에 올라오고 난 이후에 조금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날 선물에서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 부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그날이 좀 꼭지의 모습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 날은 그날이 좀 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KT 서브마린을 매수하셨네요. 5,72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KT 서브마린을 좀 보게 되면 조금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되돌림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에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요번에 이 6,0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6,400원에서 6,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항 자리대는 아마도 이 갭을 메운 자리대예요. 여기 5,900원에서 6,000원 자리대거든요. 이 자리대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일단 좀 잘라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1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계양전기에. 계양전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930원에 10%입니다. 3,930원에 10%요? 예, 예. 네, 수익이 조금 많이 나고 계세요? 예, 예. 그죠?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오늘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했어요. 더 들고 가세요.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더 들고 가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먼저 수급을 좀 잠깐 봐볼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네. 여전히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전날 같은 경우 거의 17만 주 대량의 매수를 해줬죠? 네네. 기관도 한 달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죠? 네네. 이게 월봉 차트인데 계속 해마다 9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 넘어오고 2010년도가 넘어왔을 때 이 4,000원짜리대를 못 넘어갔어요. 근데 요번에 넘어갔죠?
예. 요번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지금 예.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양전기가. 예. 차트로만 보게 되면. 근데 이 계양전기가 숨은 전기차 수혜주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실적적인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럼 작년에 61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한 분기 만에 43억을 했어요. 50% 이상, 60% 이상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럼 2분기 때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게 되면 작년의 실적을 이미 뛰어넘겠죠. 그러니까 네네.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뭐 높은 것도 아니고 PBR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것도 아니니까요. 조금 네.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5,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5,000원 넘어가야. 네, 그래도 5,000원은 그 정도 보다가 불안했어요. 5,000원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크게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21선이 깨지는 때까지는 그냥 예. 쭉 가지고 가보세요. 예. 21선이 이탈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굳이 예. 절반을 덜어내고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21선이 하회하면 그때 다 정리를 하세요. 예. 그 전까지는 쭉 그냥 들고 가시고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예.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를 매수하셨어요. 1,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B테크놀로지입니다. 많이 일단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 AMOLED 장비주 같은 경우는 죽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HB테크놀로지는 나름대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싶고요.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한 2,100원에서 2,150원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9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1,9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241선 부근이에요. 1,750원. 그 자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는 전략. 단기적으로 2,100원에서 2,15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테스를 매수하셨네요. 13,0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테스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9%의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 섹터.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윗꼬리가 조금 많이 달았는데 윗꼬리보다는 몸통 기준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가 목표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흐름대로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올리게 되면 요 자리대가 16,300원 정도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한 15,500원 자리대에서부터 16,300원 정도 요 자리에 단기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일단 20%가 넘으시니까 16,0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절반 정도 한번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끌고 가보세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은 요 저항 자리대까지 넘어갔으니까 일단 17,5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부부 반도체를 매수하셨네요. 9,41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어부부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약간 수익 중이시네요. 박스권역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9,800원, 9,900원 자리대에서 한 9,000원 정도대 이렇게 좀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그냥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대한 이 수혜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 정도 좀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9,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우데이터를 매수를 하셨네요.
5,535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다우데이터요. 5,535원입니다. 다우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가격 조금 세게 받았죠. 장기적인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깨졌으니까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5,000, 이게 61선 자리대예요. 61선 자리대가 한 5,450원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겠네요. 그러면 한 차례 눌림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약 한 5,750원 정도 때 5,700원에서 5,800원 이 자리대가 한번 저항 자리대가 되겠네요.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LIG ADP를 매수를 하셨네요. 4,81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IG ADP를 좀 보게 되면 4,810원이에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계속 박스권입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큰 박스예요. 일단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박스 하단권역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4,300원에서부터 약 한 4,700원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네요. 그럼 4,700원 정도가 일단은 저항 라인대예요. 이게 넘어야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군가 많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5,100원짜리 때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좀 러프하게 4,000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고려아연을 매수하셨네요. 43만 2,400원 비중이 40%네요. 자, 고려아연을 좀 볼게요. 40만원을 찍고 나서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41만 5천원짜리 때까지는 목표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40만원 정도니까 여기서 한 4에서 5% 정도 목표치가 남아 있는데 이 자리대가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저항 자리대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이 자리대네요. 그러니까 41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여유있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한 45만원 정도 때까지는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요. 그 자리대까지는 좀 보유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상담 했으니까요. 전화 상담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만 6천 원이고요. 네. 20%요. 20%요. 예, 예. 삼성 SDI 길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올 연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올 연말까지 좀 보고 계시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7만 1,000원 정도가 좀 됐네요. 예, 예. 연말 정도까지 보게 되면 한 18만원에서 1차가 18만원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차가 18만원 정도가 될 거고, 예, 예. 그리고 2차가 한 19만원대 중반에서 20만원 정도 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요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가 18만원, 예. 2차가 한 19만원에서 20만원, 요 정도를 좀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네. 내려오면 더 모아도 되나요? 더 매수를 한다.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한 16만 2천원, 3천원? 예. 그 자리대부터는 좀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네, 그 정도를 좀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예. 네. 그럼 제가
짧게는 올 연말이라도 길게는 내년까지도 보는데 쭉 그냥 보유하면서 들고 가도 2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요? 아무래도 20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삼성 SDI가 2분기 실적이 좀 줄어든 상황이에요. 예.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나 ESS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는 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네, 삼성 SDS 상장 부분들 때문에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목표가가 도달하게 되면 조금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자, 문자 상담을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정보인증을 매수를 하셨어요. 4,482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국정보인증 한번 봅시다. 4,480원. 4,480원이면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거의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네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안이 밀리게 되면 4,4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자리 때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4,9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정도 좀 단기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나름대로 뭐 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실적이 조금 감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보는 것보다 또 삼성 SDS가 올해 상장을 하죠. 그 부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선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고 그 자리대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진다면 아마 2차적으로 한 5,500원에서 5,600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1차, 2차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진성 TEC를 매수를 하셨어요. 7,1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진성 TEC를 보시게 되면 막상막하 투맨쇼의 포트폴리오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고점을 넘어서는 듯 했으나 다시 밀려내렸어요. 61선의 지지가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6,900원대 거의 뭐 7,000원 언저리란 말이에요. 조금 러프하게 보게 되면 6,500원 정도 대 6,450원에서 6,5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 쪽은 그나마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박스 상단권역 7,7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한유화를 매수하셨네요. 72,200원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한유화를 한번 볼게요. 72,200원. 72,200원이면 약간 손실권역이네요. 그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우선 61선이 여기서 다시 깨지면 안 됩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67,500원. 67,000원 봅시다. 67,000원 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밀리면 67,000원짜리 때 깨지면 62,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거든요. 요 자리 때까지. 그럼 그때 재매수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고 나는 그냥 이거 가져가겠다. 회사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 때까지 안 밀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밀리게 돼버리면 한 63,000원 정도까지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늘리세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놓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 10%니까 한 62,000원, 63,000원 요 부근에 한 20% 정도 더 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약 한 65,000원대까지 확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정고점 자리 때 71,000원 정도 때 요 자리 때 추가 매수한 물량은 싹 다 던져버리고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효성 ITX예요. 16,450원에 비중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효성 ITX 한번 볼게요. 효성 ITX가 많이 빠졌어요, 일단. 이렇게 빠져 내려왔는데, 요 빠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한 18,000원 정도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8,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덜어주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 올랐는데, 실적도 조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근데 PBR로만 따지면 8배입니다. 8배. 이거 빠지면 겁나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욕심 크게 갖지 마세요. 욕심 크게 갖지 마시고 18,000원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저는 70%시니까 50% 이상은 정리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만 끌고 가겠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스트 매수하셨네요. 3,520원에 비중 30%. 이분 어저께도 상담 받으셨던 것 같은데, 3,520원입니다. 자, 한리열풍 좋아요. 근데, 김수현 효과 좋습니다. 혼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오죠. 나중에 정말로 이 한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나름대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2억이에요, 2억. 당기순이익 7억으로 늘어났는데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1분기만 꼴랑 반짝하고 나머지는 다 적자였단 말이에요. 2분기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PBR 9배입니다. 9배. 그 다음에 BPS로 보게 되면 꼴랑 동전 316원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엔터주 하실 거면 키스트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손실이 뭐 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저라면 매도를 좀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컴투스 매수하셨어요. 78,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컴투스 기가 차게 올라갑니다. 78,000원이란 말이에요. 78,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격이 이제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고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매수하신 것 같아요. 78,000원. 너무 비쌌습니다. 저는 이거 매도할 것 같아요. 저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차익 하시고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 만약에 하겠다면 오늘 시가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시가 이탈하면 전량 매도 하는 전략. 그리고 저라면 지금 자리 때 일단 챙겨 나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겁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아차에서 하셨네요. 58,300원입니다.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기아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 북미 판매, 미국 판매량이 다시 갈아치웠어요. 신기록을. 그죠? 근데 지금 여전히 박스예요. 이렇게. 여전히 박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49,000원에서 68,000원 이 정도? 그 중심 라인대가 이 자리예요. 여기. 59,000원 정도요. 근데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58,300원이면 지금 거의 뭐 이 자리대인데 일단 좀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더 낫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이죠. 53,600원. 요거 깨게 되면 아마 51,000원대까지 아마 다시 밀릴 겁니다. 52,000, 51,000원대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제가 대박 플러스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강연회 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막상막하 투맨쇼 다 말씀드렸습니다. 2분기는 무조건 원화 강세 수혜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막상막하 투맨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종목이 있었죠? YB로도 있었잖아요. 원화 강세 수혜주, 신고가. 그죠?
원화강세 수혜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2분기 실적 끝날 때까지는. 아마도 1분기 때 실적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키포인트는 원화강세 수혜주입니다. 꼭 기억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30분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샘플러스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강연회가 또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은요. 정재훈 멘토 저하고 이상로 멘토가 함께합니다. 오후 2시에 진행하고요. 장소는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요일은요.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입니다. 목동 트라펠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 건물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선착순 20분만 모셔놓고 하니까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회 때 항상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니까 방송에서 하지 못한 말들 해드립니다.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